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거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무려 1.11% 올랐습니다. 자, 오늘이 3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되게 지수 변동이 심했죠. 자, 오늘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0.7 정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이 마감되고 나서는 플러스 1.11 지수 변동폭이 1% 이상 있었는데 오늘 오른 종목을 보시면은 생각보다 적어요. 451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이 368 종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관의 대량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가 약간 좀 뻥튀기 돼서 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번 주 외국인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시는 2달 동안 한 번도 안 샀고 연기금은 하루 샀다가 다시 먹튀하고 튀었고 금융 투자만이 유일하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비슷하죠. 지수가 위에서 빠질 때랑. 자,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내일부터서는 이제 이 올랐던 상승분이 다시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옵션 만기일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시간이 5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그리고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도 아직 개장을 안 했고 야간 선물도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과 그리고 국내 시황 그리고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는 어제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어제 0.79%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와, 이게 무슨 뉴스가 있나? 살펴보니 미중 정상회담 3월에 개최되나 그리고 트럼프 무역 협상 매우 잘 되고 있음하면서 약 무역전쟁 휴전을 60일 정도 더 연장을 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쭉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쫙 내려가고 우리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 빠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매도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좀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장이 개장하자마자 0.7% 정도 내린 거 보고 오늘 좀 위험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장 막판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대거 매수로 인해서 지수가 그냥 1% 가까이 뻥 뛰었죠. 자, 오늘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수였고 기관이 매도였어요. 근데 장 막판에 이게 반대가 됐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외국인이 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프가.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였고 그리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었고 기관은 매도였는데 그냥 기관이 막판에 이렇게 싹 쓸어 담으면서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유가를 보시면은 다시 WTI 국제 유가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55불을 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25. 와, 1120이 깨질 것 같아도 다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면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뚜기 하니까 갑자기 오뚜기 3번 카레가 생각나네요. 오늘 먹방할 때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오르다가 0.3% 오르면서 마감이 됐는데 딱히 뭐 기술주가 잘 나가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3% 정도 상승으로 돼서 오늘 반도체 쪽이 좀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리다가도 오늘 다시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는 누가 했다? 금융투자가 혼자만 샀어요. 그래서 이거 내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금투가 이 옵션 만기일 끝나고 모은 매물을 던지나 안 던지나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또 보시면은 약간 올라가다가 내리면서 보합 정도 수준, 종가는 0.08.
끝났는데 이제 이쪽에 약간 좀 저항이 있는데 이거 깨고 이제 다시 신고가를 가느냐 마느냐. 개인적으로는 뭐 내일 금요일이고 하니까 얼마나 좀 가겠어요. 이쪽에서 좀 찌질 거리다가 다음 주도 약간 좀 조정 주고, 다음 주는 조정 줄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은 얘네가 옵션 만기일이에요.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끝나고 얘네는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옵션 만기일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상승이 많이 나오기 힘들죠.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오늘 대박이었죠. 오늘 아침부터 찌질거리길래 2200 다시 깨버리고 끝나는구나 이랬는데, 봐봐 여기서 촥 하더니 이게 언제입니까? 오늘 아침, 그리고 다시 점심시간에 다시 올라가다가 여기서 밥 먹고 얘네 점심시간 식후땡 뭐 담배 피는 것처럼 갑자기 슉 올라가더니 막판에 이렇게 동시효과에서 말았어요.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쭉 해서 쳐.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본 건가? 어디로 수급이 들어왔지 딱 보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사더군요. 얘네도 이렇게 막판에 쭉 엄청난 매수세, 동시효과 때 쭉 말아 올리길래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뭐야, 46,900원에서 동시효과 때 47,500원. 역시 옵션 만기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아까도 보여줬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만 좀 뻥튀기 된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은 678 종목이 오르고 하락이 506 종목. 얘네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오늘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내리면서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코스피는 오늘 좀 억지로 끌어올린 게 있으니까 내일 좀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외국인이 연일 매수를 하고 있죠.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디커플링 쪽으로 완전히 가고 있어요. 외국인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애들도 코스닥에서는 연기금이 사고 있고 코스피에선 팔고 있고, 그리고 외인도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팔고 있고, 지금 수급이 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네 아직도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얘네 진짜 징글징글하다. 지금 막 지수가 2200 달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75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힘을 못 봤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얘 혼자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찌질찌질 거렸어요. 얘는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 지수가 막 1% 이상 급등을 이번에 해서 한 3% 올랐는데 오히려 내리고 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도 비실. 역시 공매도 상위 종목은 안 건드린 게 좋고, 신라젠은 어제도 말했고 지난주에도 말했죠. 얘는 전환사채 물량이 이번에 출하되고 그랬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다고. 얘는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전환사채 발행 뭐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면은 뭐 삼상 성공. 근데 그거 기대하다가는 잘못하다 끝장날 수 있죠. 계속 양매도 나오고 제약주는 좀 안 좋죠. 특히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거래정지 이슈가 나왔죠. 매번 나오는 게 그게 뭡니까? 상장 폐지 위기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제약주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리 이슈가 있죠. R&D 비용을 왜 회계 장부에다 기록을 안 했느냐 하면서 금강원에서 태클을 걸면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차바이오텍 등 이 모든 제약주가 이거에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심심하면은 이런 이슈 한번 툭 던지고 공매도 치고 빼버리면은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서 저는 제약주를 2018년도에 단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한 2번 건드리다 끝났는데 제약주는 이런 게 찜찜해서 그렇고, 특히 실적 발표 기간에 우리나라 제약주의 대부분은 카피약을 생산을 하고 그 카피약 생산을 해서 숫자가 나오기보다는 그냥 가이런스 좀 충족하고 그렇게 막 실적이 뛰는 경우가 제약주 같은 경우에 극히 드물어요. 얘는 뭐 임상 실험 성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FDA 승인이라던가 뭐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선두주자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주식이 없죠. 얼마 전 뭐 파미셀 사건 터지면서 이거 뭐 점 하가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셀그램 LC 조건부 허가 반려 과정 공개하라 뭐 이런 뉴스부터서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약주하고 바이오는 뭐 투심이 회복되려면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뭐 제약주가 있어야 되는데, 뭐 대웅제약에서 뭐 호재 뉴스가 나왔어도
못 가고 있죠, 얘도. 대웅제약에서 이번에 FDA 뭐 승인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원래 촥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스닥 바이오지수도 그렇고 제약주 자체가 하향세로 접어들면서 못 올라가고 있어요. 호재 뉴스가 나와도. 오히려 투심이 주춤주춤거리고 불안하죠. 자, 그리고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같이 쌍둥이처럼 내렸고 같이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와, 얘 지금 주가가 4,000원이야? 옛날에 막 9,000원만까지 갔던 것 같은데. 맞아, 얘 9,000원만. 와. CMG제약은 뭐 조원병 치료부터서 뭐 류마티스 치료제 여러 가지를 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뭐 차바이오텍이 상장 폐지 여부에서 상폐 심사 보류라던가 좋은 이슈가 떠야지 얘가 좀 같이 올라갑니다. 같은 그룹 계열사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자, 그리고 오늘 대북주가 엄청나게 좀 내렸죠. 대부분의 대북주가 오늘 다 내렸는데 내용 살펴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비핵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고 가장 큰 뉴스는 이겁니다. 자, 짐 로저스 아저씨가 방북 계획이 없다고 발표를 했죠. 북한에 방북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할 시설들을 뭐 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뉴스 자체가 가짜래요. 그런 적이 없다. 연락한 적도 없다. 이러면서 오늘 뭐 아난티라던가 그리고 비료주라던가 뭐 이런 애들 뭐 경농, 대유, 아시아종묘, 남해화학, 현대사료, 대아TI, 좋은 사람들, 현대로템 모든 종목이 다 내렸어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데도 대북주는 지금 연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일요일 강자부터서 월요일 강자부터서 대북주의 하락은 계속된다 하고 대북주의 하락의 시작인가. 여기 이 강자라던가 이런 강자를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 기관들에서는 지난번 정상회담을 할 때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계속 추천을 하고 있다고. 뭐 대아TI 얘기를 계속하면서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몇 번도 언급했지만 10,000원을 지지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차트 보고 차트 매매하는 사람 들어와라. 니네 꼬시려고 지금 유혹하는 거라고. 저렇게 레포트도 원래 안 쓰던 종목들이 레포트를 쓰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렇게 매집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제 던져도 수익이고 공매도 치고 빼도 수익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2주가 남았으면은 2주 동안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찌질 오히려 하락으로 갔다가 회담 당일날 아니면 하루 전날 이렇게 착 한번 올렸다가 회담 끝나고 폭락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라고. 이 정치 테마주랑 똑같이 선거 전이라던가 선거 끝난 다음에 그냥 내려가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근데 대아TI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집이 많이 돼 있고 그 공매도 딱 보여주면서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물론 많이 터진 것도 있지만 공매도가 너무 많다. 공매도가 위에서 착 올려놓고 공매도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옛날이랑 자릿수가 다르잖아요. 자릿수가 지금 이 위에서는 자릿수부터 이렇게 다르고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네는 언제 던져도 수익이고 빠져도 수익. 그리고 10,000원 딱 지지해줬을 때 앞에 꼭 무조건 보세요. 10,000원 딱 지지해줬을 때 이거는 10,000원을 지지해주는 이유가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이런 거 지지해줬으니까 들어오라는 식으로 꼬시기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여러분 꼭 보시고 이런 걸 좀 봐주세요. 제가 그냥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방북계의 가짜 루머 찌라시라던가 이런 게 모르고 이랬겠어요. 지금 작전 치기 좋잖아요. 딱 지금 2주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짐 로저스 아저씨 또 한번 간다고 하면 대북주로 막 들어오고 그런 시나리오 짜놓고 지금 꼬시는 거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저런 거. 아니 지금 여러분이 대북주라던가 저런 거 안 하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어요. 상승과 하락 종목이 물방고기반인데 저는 대북주라던가 저런 거 딱 손대려면은 오르는 종목이 100종목밖에 없고 내리는 종목이 900종목이면은 정말 생활비가 필요할 때 그럴 때나 한번 생각해 볼까 하지. 일반적인 종목이 가고 있고 잡주가 가고 있다. 근데 잡주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전 잡주 쪽에 건드리질 않아요. 왜? 실적 발표 기간이고 자칫하면은 큰 수익이 아니라 큰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대북주라던가 아니면은
저렇게 뭐 정치 테마주라던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은 무조건 대주주가 매도한다. 자, 대북주 중 하나인 인디F 보세요. 좋은 사람들과 똑같이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개성공단 관련주인데 오늘 16%가 내렸죠. 자, 무슨 이유 때문에 내렸을까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고 튀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대부분 이래요. 주가가 오르면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회사 자체가 적자예요. 적자이기 때문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때리는 거죠. 개인을 상대로. 지금 보세요. 수급도 완전히 개판됐죠. 개성공단이라던가 금강산이라던가 그런 기대감 가지고 이런 거 매매했으면은 사요나라 했죠. 조정 줄 때 들어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그 조정이 이게 빼는 조정인지 아니면은 그냥 꼬식인지 잘 봐야 돼요. 지금 같은 때 잘못 들어가서 물리면은 여러분 2차 정상회담 끝나고도 안 오르고 3차 정상회담 아니면 통일될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빼는데 이유를 만들 구실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똑같은 이유로 계속 빼는데 대북주도 지금 계속 올리다가 이번엔 실적 발표로도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담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면서 뺄 수 있고 뺄 수 있는 기폭제가 많은 게 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거 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사업을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거. 매번 말했죠. 금강산 산업은 원래부터서 적자였고 그리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원래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저거를 다시 재가동한다고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리고 뭐 철도주 같은 경우는 철도 실제로 가봤는데 고속철도를 깔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 횡단하면서 뭐 기차 타고 가는 거 그런 건 지금 말도 안 된다. 왜?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누가 정말 철도 덕후가 아닌 이상 누가 시베리아까지 기차를 타고 갑니까? 비행기면 몇 시간이면 가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직장인들이 뭐 어디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려고 뭐 휴가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시간이 금이고 유럽 같은 데 가는데 빨리빨리 가서 빨리빨리 구경을 해야지. 철도 타고 금강산 누가 배 타고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업들이 다 적자난 거죠. 물론 광물 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면 된다. 뭐 가스건이나 뭐 그런 거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 말이죠, 여러분. 계약서 다 쓰고 사 풀 때 그때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아요. 미래 지향성 하면서 먼저 선침해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오고 그냥 끝장나면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대우조선해양 또 내리고 있죠. 지금 이 이슈가 무슨 이슈가 있죠?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산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21%까지 올려놓고 그 뒤로 계속 뺐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여기 입찰에 참여를 할 것인가 했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 뉴스가 나면은 오를 것 같이 보여도 오히려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공정위에서는 지금 이 인수 자체가 좀 불합리하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소비자 피해 없애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뉴스도 나오고 있죠. 공정위 쪽에서도.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던가 이 조선주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4,736억 원 컨센. 자, 예측은 마이너스 3,100억 원 정도 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실적이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죠. 조선주 수주 열풍에 봄바람 부나 그런 뉴스 절대 믿지 말라고. 이 적자 폭이 절대로 감소될 수 없는 수치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지난번에는 80불을 향해 가다가 지금 40불대에서 다시 올라와서 55불인데 산유국들이 중공업이라던가 아니면 조선주에다가 셔플탱크라고 원유 생산을 하면은 그걸 날아주는 유조선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주가 되겠냐고 저런 레포트를 믿지 마라 계속 얘기를 했고 4분기라던가 혹은 3분기에는 1, 2분기에 자재라던가 건설 자재라던가 공사할 때 샀던 부품 비용을 3분기, 4분기에다가 다 쑤셔 넣기 때문에 적자 폭이 갑자기 확대가 되고 혹은 분식회계 논란, 상장 폐지 여부 심사라던가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분기, 3분기, 중공업 플랜트 그 다음에 조선업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회계 담당자였어서 확실히 한다고 하고 진짜 이렇게 됐죠.
일단 실적도 안 좋았고 아니면 유상증자 때린다. 유상증자 작년에도 때렸다. 올해 안 때리는 경우가 없다. 계속 했고 진짜 유상증자 때렸을 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썩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합니다.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얘네는 계속 언급하고 보여주는 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훈풍 부는 조선업이라던가 LNG 호황이라던가 뭐 계속 꼬시고 있었는데 어쩐지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빠질 때가 됐는데 안 빼고 저렇게 계속 기사를 내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저렇게 꼬시기 기사에 여러분이 자꾸 넘어가면 안 돼서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35%. 자, 이 35%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보통 기사를 클릭하게 만들려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전년 대비해서 35.3% 감소를 했다고 했죠. 자, 이거는 예측할 수 있죠. 뭐다? 제주항공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쟤네도 좋을 리가 없다. LCC하고 일반 대형 항공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항공 쪽은 일단 환율과 유가를 따르기 때문에 환율과 유가가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이걸 봤었죠. 근데 어제 제가 잘못 말한 게 있어요.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 이런 거 말할 때 제가 제주항공이 300억 정도 벌금을 냈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90억이네요. 90억. 280만 원어치 스마트워치를 반송하다가 그 속에 리튬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국토부에 적발이 돼가지고 벌금을 90억을 때렸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쟤네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시아나 항공과 에어부산은 협력이 돼 있고 둘이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지분을 대부분이 아시아나 항공이 가지고 있어요. 얘는 신규 상장주인데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이라고 해서 보면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41% 마이너스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장을 해가지고 뭐 전년 대비 얘는 IPO 시절 그 자료를 가져온 건데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서 오늘 또 주가가 내렸죠. 항공주는 실적이 티웨이 항공이라던가 진에어라던가 실적 발표해도 안 좋을 겁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물컵 사건의 갑질 논란에다가 로시안가의 불법 이사 등록 사건까지 있어가지고 신규 노선 취항이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더 안 좋아서 원래 3위가 티웨이 항공이었는데 이제 2위로 뺏길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LCC 중에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같은 섹터의 주식 중에서 실적이 먼저 나온 걸 보면은 내 것도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제 제주항공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에어부산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제주항공이 LCC 1위인데 에어부산이 4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는데 얘가 실적이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오늘 코스피 하락률 1위 종목이 두산건설인데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빠졌을까요? 이 내리는 게 그냥 내리는 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이 두산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인프라 코어도 그렇고 두산 바켓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문제가 좀 많아요. 일단은 두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가 나왔습니다. 실적 쇼크에다가 4천억 원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뉴스에 오늘 1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18.95% 내렸네요. 그리고 두산 관련주가 거의 다 내렸죠. 두산 바켓도 어제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오늘 뉴스 때문에 또 내렸는데 얘는 두산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그런 사업이어서 굴착기라던가 뭐 그런 거 관련 사업인데 보면은 재무제표는 아직 이상이 없어요. 문제는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손실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두산바켓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져가지고 두산바켓의 지분과 두산엔진의 지분도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왜 얘네는 또 따라 내렸을까 보면은 요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얘네 돈을 가져올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만드는 건설 회사 역할도 하고 있는데 탈원전 이야기 나오고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났다가 사우디에다가 원전 수주한다. 그리고 영국에다 원전 수주한다. 그 뉴스가 뻥뻥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이게 사우디 원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영국 원전 한다고 했다가 영국에서 나가리 되고 뭐하고 해서 뿅 해서 지금 요 지경까지 왔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오늘 같이 내렸는데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라던가 두산 관련 주식을 안 해요. 얘는 많이 했었는데 맨날 10,000원대만 가면은
빠지고 해서 안 하기도 하고,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계속 매매를 해봤는데 맨날 유증이라던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막 급락을 하는 거예요. 12%, 14%. 알고 보면 뭐 대주주 매도라던가 뭐 유증이라던가 뭔가 뉴스가 갑자기 빵 띄우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 뒤에 안 했고, 또 뉴스를 찾아봤는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기술 탈취를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라던가 이런 좀 하청업체에서 좋은 기술이 있으면은 그 설계도면을 몰래 빼내거나 아니면 합청업체를 부도나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단가 후려치기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거의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술 탈취하려고 하고, 저런 기술 탈취 뉴스나 저런 거 보고 하니까 그냥 두산 인프라라던가 두산 관련 회사 주식은 안 삽니다. 아마 얘는 또 언젠가 10,000원대까지 또 꼬시면서 작업치고 그럴 수 있는데, 얘는 보세요. 10,000원만 넘으면 계속 장난치고 뭐 유증하고 뭐하고 그냥 이유 없이 급락하고 그런 주식이에요. 그쪽은 여러분 안 건드린 게 좋아요. 두산 쪽은 특히. 저게 탈원전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권 바뀐 다음에 보세요. 이번 정권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카카오 얘기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너무 압박을 준다. 뭐 아고라라던가 뭐 그런 게시판 때문에 그런지 박근혜 정부에서 심심하면 세무조사를 해요. 특별 세무조사를 계속 때리고, 그리고 안 좋은 레포트, 그리고 공매도 순위 1위. 이거는 바뀌는 방법이 정권이 바뀌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그거를 2년 전에 말했는데 진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주가가 오르는 거 보고 기겁했다고. 카카오 실적이 나왔어요. 자, 역대 최악의 실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개인들은 팔고 기관만 샀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올랐어요. 카카오는 최근에 넥슨 인수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죠. 자, 그리고 계속 말했지만 넥슨을 인수할 때 카카오라던가 넷마블이 인수하는 건 악재라고. 왜? 넥슨 같은 경우에는 뭐 던전 앤 파이터라던가 메이플 스토리라던가 IP에서 그 저작권료만 해도 1년에 1조 원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넥슨에서 서드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몇백억을 날리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 성공한 게 요즘에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영향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인수를 하면은 뭐 텐센트가 진짜 우회상장처럼 돈을 대지 않는 이상은 얘네 회사가 자금을 인수할 돈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텐센트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냥 말을 했는데 실제로 텐센트에서 지금 지분을 가지고 얘네하고 같이 살려고 한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카카오하고 넥슨 인수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여기 리포트들도 보시면은 넥슨을 인수하면은 넷마블은 오히려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도 당연히 안 좋을 것이다 하면서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라던가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넥슨 GT, 아니 넥슨을 인수하면은 이 회사의 부채가 더 많아지고, 지금 현재 얘네 시총이 8조인데 13조 주고 저거를 텐센트에서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저 자금을 지네 돈까지 쓰면서 인수를 할 경우에는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4분기도 가뜩이나 실적이 안 좋았는데 1분기도 더 안 좋아지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넥슨 GT는 오히려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뭐 21일 날 뭐 이번에 사업자 선정 뭐 한다 하면서 21일까지만 버텨보면 된다 했는데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선정되면은 촥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료 소멸하면서 촥 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출판업 중에서 예림당이라는 주식이 오늘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원래 예림당과 그리고 티웨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티웨이항공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얘가 15,000원까지 올랐던 걸로 아는데, 1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6,000원이에요. 3분의 1 토막이 났죠. 근데 오늘 10% 가까이 올랐어요. 얘가 오르면은 티웨이홀딩스도 같이 오릅니다. 둘이 짝꿍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티웨이항공은 안 갔죠. 티웨이홀딩스가 뭐 좋은 게 있나? 봐도 없어요. 그냥 얘는 한 번씩 심심하면 띄웁니다. 지난번처럼. 얘 상한가 갔을 때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감산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쭉 올려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뺀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그래서 얘는 양봉 하나 떴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뭐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고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시세 초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거 하나 떴다고 지금 이렇게 또 들어가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은 당연히 안 좋죠. 얘 같은 경우에는 3위 기업이에요. LCC 3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도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잠깐 올리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얘가 혹시 실적이 좋을 거다, 아니면은 외인들이 많이 사는 거 보는데 심상치 않네 하면서 따라 들어가면은 상당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이 연기금이라던가 다른 업체에서 거의 매수를 안 해요.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올 경우도 별로 없고, 외국인이 그냥 메릴린치 애들, 봐봐, 투자가 메릴린치잖아요. 이런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들어와서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 하루살이 인생 매매를 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조심하세요. 참고로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번 증권사 광고를 찍으면서 이 계약 기간이 한 달, 3월 달까지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증권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바꿔서 바뀐 HTS로 이걸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법 같은 걸 잘 몰랐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금강원인가 거래소인가 뭐 그런 데서도 주식 관련 법률이 있더군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영상 보시면 뭐 심의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나오거든요. 어디 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매매한 내역을 보여주거나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종목을 추천해주거나 그런 것도 물론 처음부터 안 했고 지금까지 한 적도 없지만 그런 것도 못 말하고, 예전에는 매매한 내역도 막 보여주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HTS를 이렇게 딱 바꾸고 이런 걸 딱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뭘 매매하는지 알 수가 있겠더군요. 왜냐면 제가 증권사를 저기 하나투자 쪽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형주라던가 중소형주 같은 데서 한번 매매를 하고 매도를 했는데, 이게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제가 던지니까 이게 상위 거래원이 이렇게 쭉 뜨는 거예요. 보통은 이쪽 회사가 이렇게 상위 거래원에 뜨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뭐 키움이라던가 미래에셋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안타라던가 뭐 자주 보이는 그런 창구로 거래를 하면은 이게 티가 안 나고요. 티가 안 나는데 이게 내가 딱 던지니까 이거 전부 다 제 물량이거든요. 제가 딱 던지니까 이게 딱 상위 거래원에 있길래 내가 그냥 예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증권사 옮겼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막 소개해주고 그랬으면은 나중에 이 거래원에 저런 데가 떠 있는 거 보고 내가 매수하는 거를 추격해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매도했다는 자료를 보고 어디 뭐 네이버 게시판이야 이런 데 선동하는 애들도 나오겠구나,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매매 일지를 안 올린 이유 중 하나가, 예전에는 계속 올렸는데 제 매매 일지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블로그 보시면은 매매 일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매매 일지를 보고 그 가격 그대로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놈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팔고 사고 한 그 매매 내역을 보고 타점이나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 사는 놈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거 팔았다 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가가지고 오늘 주가가 내린 이유는 얘 때문에 내렸다 하면서 막 선동하면서 일부러 안티를 만들려고 하는 놈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 뒤로 안 했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증권사 바뀐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매매 내역 이런 거 까고 그랬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고 이번에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증권사를 다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약이 다 끝나면은. 왜냐면은 난 자신이 있어요. 내가 매매한 거 탁 가가지고 증권사 애들이 봐도 내가 지금 니네 광고를 찍는 거는 그냥 아르바이트 그런 정도 수준이죠.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본업으로 해도 잘 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게 그 회사 그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좌도 당당하게 그쪽에다 오픈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자신이 있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증권사 직원이 내 매매한 걸 보고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게 감시당한 느낌? 요즘에 막 HTTPS 그런 이슈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하루 수익을 보고 하루 손실이 나는데 증권사 직원이 그냥 손실 난 날만 한번 내 거 계좌를 까봤어. 그러면은 얘는 맨날 손실 나고 있는데 저런 거 하고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이게 남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되게 쫄리고 그래요. 사람이 매매하면서 손실 날 수도 있고 수익 날 수도 있는데 손실 날 때 봐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할 때 아니면은 이게 손이 안 가더군요. 새우깡은 손이 가는데 막 매매할 때 감시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증권사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런 거 갖다가 추적하는 놈들도 있으면은 이 거래원 갖다가 탁 내가 샀다 팠다 보면은 내가 탁 팔고 나가면 아니 왜 이 새끼 팔았지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난 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가 추격 매수해가지고 내 거 따라와서 지가 손실 보면은 뭐라고 하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거 티를 안 나게 매매를 해야지. 진짜 소형주라던가 좀 거래량 적은 거 하면은 내가 팔면은 티가 나는구나.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아프리카TV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얼마나 증가를 했죠? 271억인가?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네. 271억이 증가를 했다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269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271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총 48%에서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올랐죠. 얘 지난번에도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쫙 오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축구라던가 올림픽이라던가 그리고 또 게임이라던가 이런 플랫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는 뭐 축구 중계라던가 이런 것도 방송을 못하지만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뭐 월드컵이라던가 축구라던가 올림픽이라던가 그런 거 판권을 다 구입해가지고 이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해놔서 지난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안컵이라던가 뭐 올림픽 예선이라던가 이것저것 방송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프리카TV에서는 이제 SBS랑 제휴를 맺고 케이블 아프리카 SBS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틀면은 AS의 아프리카 스타리그라던가 여러 가지 방송도 이제 테레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덕분인지 매출이 생각보다 잘 늘었고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찜찜한 건 뭐다? 이 매수 주체가 메릴 린치야. 메릴 린치가 왜 찜찜한가? 외인의 단타주범 멸치를 조심하라. 이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아프리카TV는 여러분이 매매해보시면 알지만 어제도 말했지만 이거 큰 금액으로 매매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지지 않은 날 이상은 아니면 아예 빠졌을 때 밑에다 걸어놓고 잡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급등할 때 장중에 들어가면은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어요. 물론 내가 1억 원어치 산다면 이 위에 걸 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밑에다가 받쳐주는 애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1,000만 원씩 내려가면서 분할 매수로 사면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1억 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예 거래 자체를 안 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밑으로 그렇게 짝짝짝짝짝 해놔서 안 던진다고요. 내가 밑에다 1,000만 원 걸어놨으면 다른 사람이 1,000만 원을 던져줘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거래 자체가 멈춰가지고 여기 거래량 보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거래 자체가 안 이루어지거나 그래요. 내가 여기다 1,000만 원을 걸어놔서 누군가 이쪽에다 팔아도 그 다음에 또 팔려고 하면 이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분할로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 1%에 있고 3%에 1,000만 원 걸려 있으면 내가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팔면 손실인데 누가 던져요.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던져주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은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냥 장이 끝나고 아니면은 얘네가 위에 물량을 한번 잡아먹고 장난친 다음에 그 다음에 던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해 주기가 힘든 게 자기가 한 번만 해보면은 이걸 탁 느끼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로 해서 이렇게 해서 던질 수가 없죠 하면은 여기다 그냥 1,000만 원씩 걸어 놓으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그게 왜 안 되는지 팍 느껴지는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씩 걸면은 이거 이쪽에다 누가 던져주고 이거 해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진다니까요. 아니면은 반대로 투매가 나와요.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거는 거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그렇게 장난치고 있는 거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취장가로 팔아버린다니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라던가 시초가라던가 그때 한 번만 움직이지. 그리고 거래량 한번 팍 터졌을 때 그 순간에만 움직이지 소강 상태 오면은 아예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밑에다 놔두면은 이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보통 저 살 때 시장가로 사거나 시장가로 던져요. 자,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포티스라는 종목 지난번에 여기서 급락 나왔죠. 근데 이게 왜 급락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대주주가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상한가를 갔을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찾아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300원 규모, 전환사채, 납입 완료.
예, 이런 그냥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유증을 했으면은 유증 기간 내 뭐 대금 지불 완료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슈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도 상한가를 갔어도 여러분이 매번 얘기했지만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으면은 30%를 때려 맞으면은 7,000원입니다. 내 7,000원에서 다시 10,000원을 가려면은 41.5%가 올라야지 됩니다. 30%가 올라야 되는 게 아니라 41.5%가 올라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한가 가도 여기까지 가기 힘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종목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예, 적자가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회사는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저런 그냥 찌라시라던가 꼬시기 요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진중공업 그렇게 손대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올라올 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꼬시기라고 하고 지금 거래 정지 당했죠. 뭐 어떻게 뭐 필리핀 정부에다가 뭐 수빅발전소 이거 뭐 팔아넘겨가지고 뭐 회복할 거다 말 거다 그런 찌라시 믿으면 안 된다고. 그냥 봐도 이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거 회복될까 말까, 안 되면은 그냥 이건 나락으로 빠지고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지 조각 되는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지금 뭐 급등하는 거 이거 중에서도 실체 없고 연속 적자. 지금 상장 폐지 기간이에요. 상폐 기간이에요. 상폐 기간. 상폐 시즌. 좀 이상한 거 건들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급등했다. 이거 살 걸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사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관련 계열사를 잘 살펴보세요. CMG 제약은 차바이오텍과 연관이 돼 있죠. 예, 관련 회사. 이런 식으로 짝꿍으로 이어진 종목은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에는 매우 많습니다. 한쪽 주가가 내려가면 같이 따라가요. 그리고 한쪽 주가에 악영향이 있으면 같이 내려가고, 호재가 있으면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쪽 계열사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으면은 미리 손절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가짜 기사에 속지 마세요. 짐 로저스 아저씨 방북한다. 그거 해외 뉴스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셨으면은 그런 기사가 없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주식 시장에서는 가짜 찌라시 한 번에 급등하고 급락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공매도가 안 됩니다. 특히 가짜 찌라시 급락 뉴스가 뭐냐면은 대표이사가 배임 횡령 뜨면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패가 되기 때문에 진짜든 가짜든 무조건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한 번 잘못 맞으면은 거래 정지에다가 상패인데 주식이 그냥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반면에 또 호재가 나온 기사들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 후에 좀 사세요. 그런 게 좋아요. 뭐 다른데 뭐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는 뭐 찌라시 뜨자마자 뭐 사라 뭐 하라 뭐 이런 매매도 있는데, 주식을 천천히 사도 되고 급하게 안 사도 돼요. 빨리 수익 내서 빨리 팔고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 달에 몇 번 탁 수익 내고 그냥 끝내도 되고 매일 매매해야 될 필요 없고, 강박관념, 고정관념에 쌓여있으면은 시장에서 오래 못 살아남아요.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요? 아니요, 그건 주식 페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오늘 일반인에게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는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롯데리아 매니아는 레아데이, 햄버거가 원 플러스 원 되는 날.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솔직히 주식하기도 그렇고,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솔직히 저는 초콜릿 같은 걸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빼빼로데이 날 제가 유튜브 여성 구독자분들에게 직접 만든 겁니다. 이게 산 게 아니에요. 빼빼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빼빼로 혹시 우리 집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기프트콘이라도 하나 날라오지 않을까, 뿌린 만큼 거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딱 새벽 12시가 됐을 때부터서 누가 가장 빨리 나한테 보내줄까 솔직히 기대를 했는데,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참 인생을 헛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허리 아프고, 그 다음에 또 주식하다가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막 이렇게 이빨 빠지고 그러니까 요즘엔 그냥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어차피 돈 벌면 뭐하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돈 벌면 뭐하냐, 먹지도 못하는데, 돈 벌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만 들고 괜히 우울해지네요. 이건 아마 발렌타인데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생활비 벌고 나면은 그냥 주식이 하기가 싫더군요. 왜 이런지 요즘.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지금 회사 다니면서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평범하게 사는 게 여러분 제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럽네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 드디어 끝났네요. 다들 편안한 평일 되시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